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냐고요? 지금은 2017년입니다. 2017년요, 여러분에게 건설안전 필기 합격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설안전 필기는요, 언제 시험 본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 바로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3회 문제 전 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요, 2016년 3월 6일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연도 문제를 제가 항상 10년치 풀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문제은행식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식 자체니까 말 그대로 틀리는 문제, 오타까지도 동일하게 출제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기사는요, 1년에 몇 번 시험을 보느냐? 4번 중에 3번 봅니다. 기사시험을 1년에 4번 했는데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사는 1회, 2회, 4회의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언제죠? 5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본 시험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번 2017년 또는 18년, 19년 이번 시험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역시 과목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죠? 20문제가 출제되죠.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은요, 첫 번째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전인증장치가 있고 자율안전 확인장치가 있어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여기 봤을 때 교로아크 용접기는 당연히 자동 전격 방지기가 맞아요. 동력식 수동 대표기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맞아요. 절연용 방호 및 보호구도 역시 할선 작업용 기구고 아세틸렌 용접 장치용 가스 지팡이 용접 장치의 방호장 안전기인데 이 내용 3개는 자율안전 확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찾는다면 반드시 뭐라고 하면 안전인증 대상기에 찾아요. 안전인증. 그러면 교로아크 용접기는 보겠습니다. 교로아크 용접기는 안전인증이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율안전 확인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식 수동 대표용 칼날이도 어디냐 하면 자율안전 확인에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럼 1번, 2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절연용 방호구 및 할선 작업용 기구는 뭐다? 바로 안전인증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4번은 아세틸렌 용접 장치면 역시 자율안전 확인에서 분류하고 있다. 답은 몇 번?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제는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대개 자율안전 확인에서 방호장치를 구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립하거나 해체하거나 작업장 입구에 설치해 출입금지 표지 색깔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금지 표지라는 것은요, 어쨌든 바탕 색깔이 무슨 색깔? 한번 그려볼까요? 금지 표시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금지 표시 이렇게 원형에다가 45도 각대. 지금 이 상태가 딱 맞네요. 요렇게까지 한 것은 뭐요? 지금까지는 빨간색을 해야 돼. 빨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바탕은 어떻게? 흰색을 하죠. 백색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입 금지는 뭐요? 요거는 흑색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자고. 바탕은 노란색. 그럼 아니야. 이거. 틀렸죠? 바탕은 흰색. 맞죠? 관련 부호는 맞죠? 검은색. 기본 모형과 기본 모형은 뭐다? 빨간색. 근데 여기 뭐냐 하면 그림도 역시 요 그림 뭐요? 검은색이다. 근데 헷갈리게 돼 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맞아요. 틀렸어요. 그러면 틀렸어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바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거고 우리 합격 날개에 돼 있고 또 법으로 한다면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중대재해는 수없이 얘기했어. 첫째 뭐요?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 두 번째 상규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죄.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망자 1명이니까 2명 맞아요. 되죠? 부상자가 동시에 7명은 안 돼. 왜?
부상 같은 종류 부상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1명이니까 맞아. 10명 이상이 되죠. 상급 이상 요양을 요하는 필요한 부상 동시에 몇 명? 3명이니까 2명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어떻게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중대재해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런 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공사기계 얼마 이상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냐 그러면 건설업에는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알아둘 게 있어요. 건설업은 반드시 공사 금액이 얼마 120억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데 토목공사인 경우는 150억이요. 그럼 여기 답을 칠 때 얼마? 건설업은 얼마? 120억. 토목공사인 얼마? 150억. 답은 얼마? 12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5번을 가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론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6과목 중에 안전관리론과 그 다음에 6과목 건설안전기술은 무조건 어떻게 만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재해 원인은요. 간접 원인이 나오는데 간접 원인 중 기초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재해 원은 직접 원인은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 기초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불안전 상태는 어떻게 간접 원인도 아니고 직접 원인 중에서 물적인 원인이에요. 관리적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기초 원인에 속하는데 기초 원인은요. 관리적 원인, 학교 교육적 원인과 관리적 원인. 답은 2번이 돼요. 불안전 행동은 뭐예요? 직접 원인이 되죠. 1번과 4번은 직접 원인. 신체적 원인은요. 기초 원인에서 몇 차적 원인, 2차적인 원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요. 보충학습으로도 만들어 놓았어. 1차 원인이야. 보충학. 직접 원인은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까운 원인이다. 그래서 물적 원인은요. 불안전 상태, 인적 원인은 불안전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불안전 행동은 전체 재해 얼마다? 무려 88%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6번 하죠. 뭐 방독 마스크의 선정 방법을 적합하지 않는 건 너무 쉬워요. 방독 마스크는요. 전면 이용은 되도록 시야가 좁다.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이유도 뭐야? 시야가 좁혀져. 답은 벌써 1번 나왔어요. 틀렸어요. 시야는 전면형이든 후면형이든 무조건 어떻게 넓어야 돼요. 답이 틀렸어요. 착용자 자신이 스스로 안면과 방독마스크 안면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머리끈은 적당한 길이 및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쉽게 조절이 돼야 되거든. 우리 이런 말 했죠. 농담을 하나 하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무줄 없는 팬티는 팬티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탄력이 있어야 돼.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는 견고하게 충진되고 충격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 이 사실은 방독 마스크 각부 구조와 일반 구조가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구조와 각부의 구조를 모르더라도 전면형은 시야가 좁을 것. 이거는 방독 마스크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와, 7번을 가죠. 안전조직입니다. 집게식 안전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 집게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라인식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 보고가 간단하고 빠르다. 맞아요.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다. 말이 안 되잖아. 라인식은요. 안전정보하는 입안이 되어 있잖아. 내용이 빈약하죠. 그러니까 사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이렇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틀렸어요. 각종 지시나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사장의 말이 곧법이고 사장이 곧 짐입니다. 넷째, 안전 업무와 생산 현장 라인을 통하여 시행되는 게 맞죠. 8번째입니다. 재해조사 발생 시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재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가 아닌 것은 봐도 그렇잖아. 현장 관리 감독자, 노동조합 간부, 안전관리 이랬는데 재해조사를요. 재해조사 자체를 여기서 직접 실시하는 자가 아닌 것은 근데 여기 알아두세요. 재해 발생 시요. 직접 조사. 여기 착각하면 재해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재해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가 아닌 것은 사업주, 현장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노동조합 간부 이랬는데 이게 헷갈려요. 실제 사업주는요. 원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국가 따라야 되는데 여기 알아둘게요. 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 파악을 해 사고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장 관리감독자, 노동조합 간부예요. 그때 사업주는 사실 직접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참고로 그래서 답이 얼마요? 1번이다. 사업주가요. 돈만 가지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사장이 야 재해조사를 일일이 지가 챙기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9번입니다. 근로자가 400명이에요. 주당 45시간씩 연간 50주를 근무하였고 연간 재해 건수는 210건은 근로손실일수가 얼마냐? 근로손실일수가 800일일 때 이 사업장 강도율은 얼마인지 우선 알아야 되겠고요. 근로자의 출근율은 95%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요.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왜? 우리 강도율 공식은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인데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400명이 근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또 했는데 400명이 근무하는데 출근율이 95%니까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400 곱하기 1연간금 2400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45주를 근무했다. 45주. 그러니까 45주를 곱하는 거예요. 몇 시간? 주당 50시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요. 여기 혼돈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로손실수는 800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1000을 곱하니까 0.935예요. 셋째 자리에서 발음하니까 0.94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0.94,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무제운동 추진 기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요. 무제운동의 대표적인 기법이 뭐야? 바로 위험 예지 훈련이에요. 지적 확인 훈련도 해요. 터치 온 콜도 해요. 우리 교재에도 세아책 좋아 이렇게 표지했죠. 직무 위급 도서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또 위험 예지 훈련의 종류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또 OC 운동, OS 운동, 뭐 직무 분석이 직무 위급도 분석이라는 것은요. 실수 효과 심각성의 4등급을 나타내는 안전 등급, 경미 등급, 중대 등급, 파국적 등급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도미노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 도미노론은 다른 말로 뭐 연쇄이론이죠. 첫째, 1단계, 4는 4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인 맞죠? 2단계는 개인적 결합 맞죠? 3단계는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이에요. 4단계는 사고예요. 상해, 제어 부족이 있나? 없죠? 이런 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연쇄 발생 이론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번째입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에 관한 관리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얼마인 이상부터 적용하냐고 알아둘 게 있어요. 총 공사 비용 반드시 4천만 원부터 적용을 하죠. 또 알아둘 게 산업안전보건위에는 120억 원 이상이고 바로 여기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은 얼마부터 받는다? 4천만 원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13번이에요. 13번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행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며칠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이건 며칠? 2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60일이 되겠습니다.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을 제출하고 이것은 우리 교재 1-129 합격 날개도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부 시행규 131조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4번째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시 기본적인 고려 요소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맞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계획에는요. 기본적인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포준계획서를 작성하여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할 수 없죠. 사업장마다 틀려야 됩니다. 둘째, 계획의 실시 중에는 변동이 없어다. 아니죠. 좋은 점을 따야 돼. 계획은 수시로 변동하고 법도 바꾸잖아요. 틀렸어요. 3번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점점 어떻게 높은 수준. 답이 3번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4번 사고 발생 후에 수습 대책 중점을 둔다. 말이 안 되는 거.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15번째요. 재해 손실비용 평가 방식 중 시몬즈 방식의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하인리의 코스는요. 하인리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1대4에 적재하죠. 직접비와 간접비. 시몬즈는요. 어떻게 해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는 ABC를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ABC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데 봐요. 휴업상해는 A 더하죠. 통원상해 건수는 B예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 건수는 C예요. 그럼 답이 이거 당연히 4번이죠. 왜? 무상해 사고지 무손실 사고 건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명쾌하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뭐 눈을 가지고 봐야만이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사업장에요. 무죄운동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특정 목표 배수를 달성하여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제정할 거예요. 무죄 목표 기준으로 틀리는 것은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은 무죄해외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거는 업종은요. 무죄 목표를 달성한 시점에서 업종을 적용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무죄 달성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다음 배수를 기산하면 업종 구매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해야 돼요. 그 여기 보면 무죄 목표를 달성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다음 배수를 기산하여 업종과 구매에 따라 새로운 무죄 목표를 재설정한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에요. 1번은 보겠습니다. 업종은요. 여기 봐요. 무죄의 목표를 달성한 시점부터 업종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규모는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총 공사 금액을 적용한다. 총 공사 금액을 적용해요. 그럼 답은 4번이에요. 4번이 왜 틀리나 보겠습니다. 규모는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달로부터 최근에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 해요. 뭐요? 봐요. 규모는 재개 시점에 해당하는 달로부터 최근 1년간의 평균 상시근로를 적용. 다만 사업장 요청이 있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를 하고 또 창업하거나 분리하거나 시기열 미만해야 돼. 어쨌든 여기는 중요한 것은 달로 최근 1년간을 규모를 하지 6개월간을 규모. 답은 몇 번? 바로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1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엄청 또 쉽네요. 안전점검의 종류 중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줬다. 기간을 정해줬는 것은 뭐예요? 물건, 기계 등에 점검하고 기간을 정해줬으니까 정기적이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달에, 1년에, 3년이에요. 답은 정기점검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째 보겠습니다. 제4례 연구에서요. 연구법에서 활용하는 안전관리 열쇠 중 작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한데 우리는 제4례급에서 안전관리 열쇠를 키라고 그러죠. 거기는 반드시 우리는 작업 순서라든지 작업 방법 개선의 이상시 조치 내용이 적성은요. 사람의 성격이요. 이런 것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1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할 사항 우리 법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사업장 기업 및 근로자 인적사항 반드시 적용하죠. 그 다음에요. 재해 발생 일시 장소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도 적용합니다. 그 다음 4번째 재해 원인 수사 요청 무슨 사람 수사 요청 이런 거 있다 없어? 없어요. 하나 더 있다면 굳이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이요.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안전관리는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품질관리는 PDCA 사이클 4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PDCA 4사이클 4단계를 잘못 나타내는 P는 뭐야? 반드시 뭘 한다? P는 플랫이니까 맞아요. 플랫이 맞고요. D는 2예요. 그 다음에 C는 체크가 맞아요. A는요. 아날리시스가 아니고 뭐야? 액션이 액션. ACT 아이언.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3월 8일 제1회 문제 1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1과목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고 천천히 가지만 저와 같이 하면 천천히 갈까 빨리 가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이 과목은 뭐다? 산업, 심리 및 교육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